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목록 작성 시 주의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목록, 그리고 주주 지분권자 목록은 절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권리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신중하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먼저 목록 작성의 기본입니다. 목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내용과 원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목록 기재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관리인은 증빙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를, 개인사업자는 성명과 상호를 정확히 적고 채권의 내용과 발생 원인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회생담보권 작성입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 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그 초과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담보 목적물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신청 당시 최근 경락가 등을 기준으로 적었다가 개시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채권 작성에서 특수관계인 채권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분문서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조사위원이 채권의 근거와 금액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채권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거가 불명확한 채권을 과다하게 기재하면 다른 회생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도 이를 엄격하게 살핍니다. 다음은 조세 등 채권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반면 개시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발생 시기를 정확히 따져 공익채권이 잘못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실무상 주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과세기간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회생 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였는지에 따라 이미 도래한 부가가치세는 회생채권,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으로 처리됩니다. 회생채권 작성에서 회사채도 별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사채의 경우에는 개별 사채권자와 그 액수를 곧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관리인은 증권회사 등에 금융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채권자의 인적사항과 사채 액수를 파악합니다. 다음은 주주 지분권자 목록입니다. 채무자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이 수시로 양도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주주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주주임이 명백한 대주주 등의 목록만 우선 작성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주주권 행사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주주 명부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록 작성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 기재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목록 작성은 채권자 보호의 출발점이 되고 회생 절차 전체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초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목록 작성 시에는 채권자 정보의 정확성, 채권 내용과 원인의 특정, 담보가치의 적정한 평가, 특수관계인 채권에 대한 엄격한 검증,
그리고 조세채권의 정확한 구분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목록 작성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